군사력을 어떤 목적에 맞추어 가상의 상대 전력을 측정해보는 것은 정보기관들이 비밀리에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측정한 정보는 어떤 의도 없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발표한다면 더 이상한 거겠죠? 군사력은 국가의 높은 등급의 비밀인 내용이 많고 전쟁을 해봐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 순위 측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공신력이 없어도 되니까 하는 것이죠. 군사력에선 천하최강 미국이지만 본토에서 전쟁 경험이 없고 원정하여 타국에서 전쟁한 경험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한 전쟁 중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보여준 전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근 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보다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더 강해지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월드 랭킹을 통하여 세계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사이트에서 세계의 군사력 랭킹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약칭 GFP는 2006년부터 145개국의 현대 군사력 순위를 제공하는 사설 사이트입니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GFP 순위는 핵전력을 제외하고 재래식 전력을 대상으로 육지, 바다, 공중에서 각 국가의 잠재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종 GFP 순위는 60개 이상의 개별 요소인 각 나라의 인력과 장비, 천연자원, 재정 및 지리와 관련된 값을 통합하여 결정합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를 비공식 기관에서 발표하는 사이트지만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세계 군사력 순위입니다. 전직 정보부 일을 한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름의 항목을 가지고 핵전력을 제외한 6개 테마의 53개 항목을 측정하여 점수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전 세계의 재래식 군사력 판세를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청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각국의 핵전력을 추가하여 생각해 보시면 더욱 재미있겠죠?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력 순위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세계 6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세계 열강들을 뒤로하고 처음으로 6강에 오릅니다. 군사력도 GFP가 발표를 시작한 2007년 이후 변함없는 1위 미국에서 8위 영국까지 세계 7강들이 독식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에 군사력 6강으로 자리잡고 국방예산 50조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이젠 정말 웅장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두 번째로 6강 자리를 지켜 다시 한번 군사 강국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9등이던 아프리카의 강국 이집트가 아웃되고 인도의 라이벌인 파키스탄이 10강에 반열에 합류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1강 미국에서 8강 영국까지는 순위 변동 없이 각 나라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6강을 세 번째 이어가며 전통을 만들어갑니다. 2022년도 1위 미국에서 8위 영국까지는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파키스탄이 라이벌인 인도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여 군비를 확장한 결과 남미의 최강자 브라질을 제칩니다. 라이벌이 없이 홀로 크는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해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세 번째 16강이라는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 사람이 우선인 나라에서 법이 우선인 자유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부의 책임에서 고민도 없이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치솟는데 부동산이 마법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상상도 안 했던 일이 다시 발생하여 아픈 상처를 하나 더 우리 가슴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네 번째로 6강으로 인정받으며 이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3년 GFP 순위는 시스템의 에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나며 세계 군사력에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죽어가던 영국이 8위에서 5위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습니다.
핵전력을 포함한다면 인정할 수 있으나 영국은 오랫동안 재래식 병력을 감축하여 옛날의 영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이 드디어 2단계 상승하여 군사강국 7강에 합류합니다.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이 높은 군사력 순위를 유지하던 일본이 8위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탈리아가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브라질을 밀어내고 10강에 합류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서방국의 전쟁 물자 지원으로 25위에서 15위로 10계단 올라섭니다. 북한은 34위로 우리와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2023년에 발표된 GFP 데이터 중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특이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FP에서 병력은 올해부터 현역 예비역까지 포함하고 준군사 조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국 순위가 상승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영국에는 준군사 조직 시스템이 없어 준군사 병력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침략국에겐 현역과 예비역 전력이 병력이지만 방어국에겐 준군사 조직도 병력입니다. GFP에서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병력을 현역 예비역 준군사 조직을 합산하여 보면 1위 인도 513만 명, 2위 중국 314만 명, 3위 미국 183만 명, 4위 파키스탄 170만 명, 5위 러시아 133만 명, 한국이 113만 명으로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0위 영국은 23만 명의 병력 규모로 세계 군사력 5강이 됩니다. 7위부터는 병력 규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GFP는 대한민국의 병력을 현역 55만, 예비역 50만, 준군사 조직 8만 명으로 전투 가능 병력을 총 113만 명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에서는 예비군은 현역 전역 후 8년간 복무하고 민방위로 전환하여 만 40세까지 근무해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령구조상 예비군이 현역보다 적을 수도 없고 준군사 조직이 예비군보다 적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데이터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다가 대한민국의 병력을 현역 50만 명으로 잡고 합리적인 예비군과 준군사 조직을 계산하여 세계 병력 순위를 나열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 중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역 50만 명, 예비역 273만 명, 민방위 399만 명으로 총 722만 명의 전투 능력이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및 준군사 조직의 구성원이 고학력으로 2년 이상 군 복무 경력을 가진 남성 위주로 조직됐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력을 방어자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전세계 방어병력 1위 722만 명으로 철옹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2위는 중국으로 705만 명, 3위는 인도가 476만 명입니다. 4위는 러시아로 325만 명, 5위가 미국인데 229만 명입니다. 6위는 파키스탄이 163만 명으로 인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중국의 1대 95, 러시아의 1대 170이지만 방어병력은 중국의 100대 97, 러시아의 100대 45의 숙련된 방어병력을 월등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격자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전세계 공격병력 2위 323만 명으로 최첨단의 공격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1위 인도는 350만 명으로 우리보다 27만 명이 많습니다. 3위 중국 308만 명, 4위 러시아 282만 명, 5위 미국 212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12만 명을 활용하여 전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전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0강 중 보편적 가치 공유 그룹 내에서 대한민국 공격병력은 323만 명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5개국이 합친 병력과 똑같습니다. 공격병력 수준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남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분을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미중 갈등 구조가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미중 어느 편에 서든지 상대국에 치명적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적의 적은 친구라고
미국의 최우선 감시국이 당연히 친구가 됩니다. 미국의 적성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과 군사력 10강 내 서방국 공격 병력을 살펴보면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소홀히 대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방 진영 6개국 공격 병력은 646만 명입니다. 반면 반서방 진영 3개국 공격 병력은 778만 명입니다. 서방 진영은 6개국은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반서방 3개국은 국경을 같이 하는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유리할까요?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우방인 인도와 미국의 적성국이자 중국의 우방국인 파키스탄은 어느 진영에 힘을 실어줄까요? 서방 진영에서 대한민국이 공격병력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778만 명 대 323만 명으로 455만 명이 차이 납니다. 서방 진영이 병력의 차이를 무기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일본에게 호주처럼 이상한 동맹을 추가하면서 핵잠수함을 허락하는지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소멸 후 제1저지선 라인을 호주와 일본으로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일본만 핵잠수함을 지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구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국방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고 어느 순간에 핵보유국 열망을 성취시키는 기회가 오면 2030년대 대한민국은 G3가 됩니다. 패권국이 가져가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최첨단 전력의 모든 장비를 국산화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북한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고 주변 사강과의 외교도 재설정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가진 유형, 무형의 자산을 여우처럼 잘 활용하는 리더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명하신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거꾸로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날들 만드시기 바랍니다.